공무원 시험은 이 5가지만 알면 합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지방직 9급 공무원 합격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6개월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깨달은 입문자가 미리 알면 수험기간 단축되는 5가지 치트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제가 응시한 지역은 경쟁률이 약 15대1 정도였고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일반 행정직렬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토익이나 자격증처럼 자주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 시험 한 번에 느끼는 부담감이 엄청나단 말이죠. 게다가 시험 범위도 많고요. 그래서 특별한 전략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공부하면 단기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과 불합격하는 공부법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초시생, 재시생들은 본인의 공부법을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학습 플랜 짜기? 이게 무슨 당연한 말인가 싶죠? 하지만 이 당연한 걸 모르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일단 기본 강의부터 듣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단기 합격이 목표다? 근데 이렇게 공부한다? 무조건 망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필기시험 날짜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선거 같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작년이랑 유사한 날짜에 시험을 보는데요. 대략적인 기준 날짜를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플랜을 짜야 합니다. 예시로 2024년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 지방직 9급은 6월 22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죠. 그럼 시험일부터 한 달 기간은 파이널 최종 정리 기간으로 잡아주세요. 파이널은 동영 모의고사도 풀고 안 외워지는 개념들을 마지막으로 회독하는 기간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기출문제 풀이랑 해독 단계입니다. 파이널 전에 기출은 대략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4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5일 토요일까지의 기간이 되겠네요. 참고로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서 계획에는 포함 안 했습니다. 쉬는 날도 계획을 해야 무리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률도 오릅니다. 그럼 마지막 기본 이론 공부 단계입니다. 5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3개월의 기간은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월 1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가 딱 3개월이네요. 이렇게 시험일을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언제까지 기본 강의를 완강하고 언제부터 기출문제로 넘어가야 하는지 마감일을 정해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뜸 강의부터 듣기 시작하면 완강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완강하지 못하면 계획이 자꾸 밀리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이후 단계에서도 악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드려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마 이거일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합격하나요? 공부 시간은 수치화된 지표이니 가시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지식이 계획한 만큼 머리에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계획한 공부 범위를 6시간 만에 모두 끝냈다면 그날은 6시간 공부를 해도 100점짜리 공부인 것이고 내가 계획한 공부를 12시간을 넘게 공부해도 마치지 못했다면 그날은 12시간이나 공부했지만 100점짜리 공부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시생들은 로봇이 아니어서 계획한 만큼 끝내지 못하는 날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좌절하지 않도록 밀린 계획을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저는 그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공부였습니다. 다만 하루를 꽉 채워 공부하지 않고 오전 내에 끝내는 등 유연하게 보충 계획을 짰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하루 기본 공부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려면 더더욱 내 몸이 공부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나 시험을 보는 오전 10시에는 반드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최소 공부 시간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부하며 가장 의욕이 불타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기본 강의를 첫 시작하는 때일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충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야 해요.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 해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독은 공부 범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걸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한 걸 1회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읽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범위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면 다회독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봐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을 꼼꼼하게 1회독하는 것보다 1개월 동안 대충 5회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오히려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단기 합격을 방해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강의를 수강할 땐 어떤 걸 제외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 공부할 분량의 목차, 여기 굵게 쓰여진 글씨들 위주로 한번 읽습니다. 이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만일 오늘 듣는 강의가 한국사, 조선, 정기, 정치사라고 한다면 조선의 건국 파트 안에 태종, 세종과 같은 왕 업적이 있구나. 그 다음에는 통치체제의 정비 파트 안에 중앙, 지방 체제로 나눠서 배울 거구나. 그 다음은 군사제도랑 관리 선발제도도 배우네. 이 정도로 훑어보시면 되고 각 파트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사는 더욱이 흐름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깊게 파고들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공부하려면 이런 각 주까지 꼼꼼하게 공부할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일단 처음엔 1회독을 빠르게 완성하는 게 목표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기출문제 공부할 때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기출에서 처음 보는 개념 발견하고 기본서로 돌아와서 이런 개념 있었나 찾아보고 없으면 책에 추가하는 사람. 이런 공부는 단기 합격이 목표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공부 중 하나입니다. 물론 1년 이상 넉넉한 기간을 두고 공부한다면 이런 공부 방법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 합격이 목표인 사람이라면 생소한 지문은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외하거나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에 기본서에 없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동일한 기출문제를 두고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개념은 남들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평가인 공무원 시험에서는 생소한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고 이것저것 추가로 공부하게 되면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암기하게 돼서 나만 공부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혹 공부 초반에 열정이 불타서 혹은 마음이 급해서 1, 2회독부터 단권화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나의 공부 지식이 일정 수준 이상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는 단권화는 비효율적입니다. 단권화라고 볼 수도 없고요. 단권화란 시험 직전에 내 지식이 8, 90% 정도 채워졌을 때 나머지 10에서 20%를 채우기 위해 안 외워지는 개념 아니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정리해두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권화는 시험 한 달 전에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단권화를 기본서, 기출문제집 구분 없이 가장 눈에 익은 교재에 했었어요. 추가적으로 메모지에 암기해야 할 개념들을 적어두고 나중엔 이걸 다 묶어서 한 번에 공부했고요. 이렇게 해야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교재 전체를 빠르게 훑어서 1회독이 가능했었고 시험 직전에 이렇게 본 내용이 가장 잘 떠오르고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단권화가 좋은 점이 시험 전에 한 과목의 정범위를 보고 들어갔다는 생각에 시험에 자신감이 붙어서 정답을 찍는데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쉽게 말한 것 같지만 6개월 내에 이 공부법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수이기에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걸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수험생들과의 차별점인 거니까 단기 합격이 목표라면 꼭 나 자신을 믿고 이 방법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목표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미리 터득해서 수험 기간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선택한 팁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저는 과목 상관없이 재미있거나 목소리 전달력이 좋은 강사님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강의가 적지 않은데 지루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정말 낭패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강의를 결제하고 나서는 중간에 선생님을 바꿀 시간도 없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해서 한 과목에 최소 3명 이상의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다 보면 이 선생님은 나랑 안 맞겠다 라고 생각되는 선생님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목소리 높낮이가 너무 일정해서 집중이 안 된다거나 한서가 지저분해서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나만의 기준이 생겨요. 추천받는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결국 공부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꼭 내가 선호하는 강의 스타일인지를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 들어볼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따로 추가해둘게요. 강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